전주 최씨 문화유산 제4부 시도 지정문화재 1. 시도 유형문화재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59호 청주 최명길 신도비 1980년 1월 9일 지정되었다. 충청북도 기념물 제68호 청주 최명길 묘소 1984년 12월 31일 지정되었다. 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59호 청주 최명길 신도비하고 또 그분의 묘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천 최명길 하면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수도 굉장히 유명하죠. 또 근래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때문에 또 엄청나게 떴어요. 근데 지천공은 문열공계 경절공 사강파 16세 초상화가 보물로 지정된 명곡 최석정의 할아버지입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윤리에 있는 묘소하고 신도비가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신도비는 국왕이나 이품 이상 벼슬에 오른 사람의 묘소 앞에 그 사람의 평생 업적을 기록하여 세운 비석이다. 이 비석은 숙종 28년에 세운 것으로 비문은 석의 박세당이 짓고 증손 곤륜공 최창대가 글씨를 썼다. 비석을 보호하기 위해 1980년 비각을 세웠다. 봉분 3기가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가운데 약간 뒤로 둘레석을 두르고 있는 것이 지천공 묘소이고 앞에 있는 두 봉분은 부인들 묘소이다. 전부인 인동장씨는 우천성 장만의 딸이며 후부인 양천어 씨는 종묘서 영 허린의 딸이다. 묘갈무는 약천남구만의 글씨이다. 근데 문화재가 지천공의 신도비고 묘소니까 문화재 얘기는 이 정도로 접고 지천공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천공 신도비문에 적혀있기를 장씨 부인에게 아들이 없어서 조카 후량을 후사로 삼았는데 뒤에 허씨 부인이 아들 후상을 낳았다. 당시 사대부들은 후사를 세우고 나서 아들을 낳으면 양자는 제쳐두고 자신이 낳은 소생자에게 제사를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풍속으로 굳어져 있었는데 공은 생각하기를 이미 양자하고 사이에 부자 관계가 맺어졌고 천륜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니 바꿀 수 없다 하면서 조정에 요청하여 양자 후량으로 하여금 자신의 제사를 주관하도록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옛날에는 아들이 없으면은 조카 학렬에서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양자로 삼은 뒤에 아들을 낳았다 해서 소생자로 대를 이어버리고 오면은 결국은 양자를 파양하는 셈이 되는 거죠. 이게 윤리적으로는 어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인간적으로 볼 때 말하자면 필요 없으면 데려왔다가 필요 없다고 파양해버리고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최명길 치고 탁 엔터 치면은 기사가 624개가 뜹니다. 그 얘기를 다 하자면은 몇 시간 해도 부족하겠죠. 근데 누구나 다 아는 얘기는 생략하고 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아주 중요한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길 자겸 호 지천 또는 창랑 시호 문충 문열공계 경절공 사강파 16세 아버지 영흥부사 최기남 할아버지 최수준 증조부 최업 어머니 전주 유씨 참판 유영립의 딸 백사 이항복의 문인. 지천공은 경절공 최사강의 막내 아들 최승종의 6세손입니다. 그러니까 전서공 최득평, 문정공 최재,
평도공, 체유경 그리고 경절공까지 아주 찬란했던 그 영광이 이제 약간 주춤해지는 상황에서 다시 지천공이 나와서 가문을 명가로 만든 거죠. 지천 최명길은 연촌 최덕치, 석계 최명용과 함께 명실록에 이름을 올린 전주 최씨 3분 중 한 사람이다. 선조 38년 의사 증광시 생원, 장원. 선조 38년 의사 증광시 진사 2등 3위. 선조 38년 의사 증광시 변과 22위. 나이 20살에 생원시의 장원, 그러나 진사, 문과까지 한꺼번에 팍 급제를 해버렸으니까 정말 대단한 캐거죠. 나이 20살 먹은 사람이 한꺼번에 뭐 생원, 진사, 문과를 한꺼번에 통과했는데 그것도 생원은 장원이에요. 광해군 1기 6년 1월 28일에는 전교하였다. 최명길은 관작을 삭탈하여 문 밖으로 내쫓아 보내고 윤후는 파직하여 석방하라. 명나라에서 조선에 온 차관이, 이게 차관이라는 거는 파견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조선에 파견된 관리가 조선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려 하니까 광해군이 그때 그 등거리이고 청나라하고 사이 등거리 외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접촉 못하게 하려고 그 병조에다가 지시를 하고 낭청 한 사람, 선정관 한 사람 붙여서 감시를 했어요. 아무나 접촉 못하게. 조선 정부를 못 가져가게 하려는 거죠. 그런데 설날이라고 그 차관의 부하들이 시내 나가서 놀러 다녔어요. 그래 이제 포도청 군사들이 뒤에 호위를 하고 따라다니니까 아무도 그 명나라 사람한테 접촉하죠. 포도청 군사들이 따라다니니까 했는데 서학의 유생 그 이홍임이라는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한잔 돼가지고 중국 사람이 다니니까 가서 말을 거는 거예요. 중국말, 자기들 중국말도 한번 써먹어 보려고 하니까 포도청에서 체포를 했죠. 체포를 하고 포도청에서 이홍임이 중국 사람들하고 밀담을 나눴다고 보고를 해가지고 그 사건을 부풀려가지고 포상을 받으려고 한 거죠. 상을 받으려고. 그런데 이제 그 명나라 차관을 호위하고 그 관리하는 책임이 병조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병조 자랑이 된 지천공이 이홍임을 잡아다가 이제 취조를 해보니까 이게 그냥 술 취한 놈이 그냥 그 호기심에 중국 사람한테까지 얘기를 걸었던 게 불가하니까 뭐 애들 장난이니까 그냥 풀어줘 버렸어요. 그 풀어준 것을 이첨이가 문제를 삼아가지고 결국은 파직됐죠. 파직이 됐는데 파직되고 얼마 안 있어서 1616년에 모친상을 당하고 또 3년 뒤에 1619년에 부친상을 당하고 계속 상을 당해가지고 뱃속에 더 이상 못 나가고 집에 있다가 1623년에 인조반정에 가담을 했어요. 주도적으로 나섰어요. 인조반정에. 그래가지고 정사 1등 공신 완성 부원군에 책봉이 됐죠. 인조실록 2년 2월 18일에는 사신은 논한다. 이선아, 신경진 등은 모두 무장으로서 반란군을 토벌하는 임무를 띠고 있으면서도 싸우지 않고 산골짜기에서 배회하기만 하였으며 나가 막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나가 싸우지 않고 먼 곳에 주둔하여 구경만 하고 있었다. 최명길은 백면서생인데도 불구하고 홀로 위험을 피하지 않고 강원도에서 군사가 무너졌을 때 만사일생의 계책을 내어 임진강을 건너가 원수 장만을 만났는데 원사가 강개하여 그의 장인을 격동시켜 드디어 사현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었다. 원수 장만은 최명길의 장인이다. 당시 명령을 받고 반란군 토벌에 참여한 신하 중에서 자신의 안위 따위는 잊어버리고 나라를 위하여 의리를 지킨 사람은 오직 최명길 한 사람뿐이었다. 인조반정은
때 그 반정공신의 이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무관이죠. 이제 그 반정을 하려면 아무래도 군대를 동원해야 되니까 이괄이 가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는데 뭐 보상은 없이 그냥 평안도로 좌천을 시켜버렸어요. 이괄이 그게 불만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군을 진압하는 책임을 진 원수로 지천공의 장인 장만 이 사람이 맡았고, 지천공이 총독부사라 해갖고 반란 진압하는 일을 했는데, 장수들도 막 몸을 사리고 그 전쟁터에 안 나가고 숨는 판에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지천공이 활동을 했어요. 그 활동한 모습을 가만 보면은 병자호란 때 직접 나서가지고 청나라 진영에 찾아가서 강화 협상을 벌이고 하던 그 당시 지천공 모습하고 이괄의 난에서의 지천공 모습이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천공 자체 그 인간이 그런 대단한 애국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인조실록 4년 1월 16일에는 사신은 논한다. 최명길은 이미 소속 부서에서 올린 차자에 참여하였었는데도 처음에 내었던 견해를 바꾸어 병을 청탁하고 나오지 않았으니 그의 의견은 3년상을 지내는 것이 옳다고 여긴 것이다. 한나라의 공의가 모두 최명길이 임금의 뜻에 영합한다고 하면서 공격하였는데도 최명길 등은 미혹된 채 되돌아올 줄 모르고 마침내 올바른 논의에 반대하는 죄인이 되고 말았으니 애석한 일이다.